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고네요. 산책 만남 1부에 이어서 2부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KBS 정용실 아나운서고요. 남궁입니다. 네, 남궁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2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 남궁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파헤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 이제 2달쯤 됐습니다. 제법 어, 안 온한 날들이라는 지금 에세이집으로 여기 있잖아요. 돌았습니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제법 안 온한 날들. 네, 어떤 뜻일까? 어, 약간 뭔가 그 전에 쓰신 글과는 조금 다른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살짝 예, 들었어요. 사실은 그 예, 전에 너무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그렇죠. 막 그 혼돈 속에서 있던 음, 내용들을 글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뭐 그렇죠. 이렇게 정말 피나 살이 튀고 사람들이 진짜 죽어나가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써왔는데 예.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고 음. 약간의 좀 안온함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제 네, 개인적인 얘기들을 풀어놓으시는. 네, 약간 개인적인 얘기도 있고 네. 조용하고 음, 어쨌든 평화로운 그런 아, 장면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그렇다고 막 안온하진 않아서 제법 저 스스로는 완전히 안 나름대로 온한 건 예, 아니고. 나름대로는 안온한 네. 날들 이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붙여봤어요. 네. 책이 그 전에 냈던 책들과는 완전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네. 초반부는 사실은 좀 개인 음, 얘기라든지 뭔가 행동 강령, 예, 뭐 한 달에 책은 뭐 20권 넘게 읽지 마라. 예. 뭐 이런 식의 행동 강령들이라든지 저 스스로 생활하던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있는데. 네, 예. 2부에는 그냥 제가 그 전작에 냈던 것처럼 응급실 음, 얘기들도 여전히 음, 이 사람은 응급실에서 이렇게 또 뒤집어 예. 쓰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음, 빼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그 대목이 또 읽으시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저도 그 응급실 얘기가 또 아무래도 더 끌리더라고요. 네. 아, 돌아왔구나. 여기 마저 남궁인 네. 작가야. 역시. 예, 그리고 그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마주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라서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글을 쓴다는 게 참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일인데 의사 남궁인이 있고 작가 남궁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쓰고 계세요? 그것도 참 궁금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사 남궁민과 작가 남궁민을 좀 분류를 하기를 네, 그렇게 딱 분류가 될 것 네, 같잖아요. 근데 사실 글을 쓰는데 필요한 거는 글을 쓰는데 드는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음, 그것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약간 2배 정도 더 많이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포인트, 어떤 주제를 가진 글을 쓴다면은 어, 그 글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 놓아야지만 물리적으로 앉았을 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병원 일을 하고 있을 때 내지는 뭐 출퇴근을 할 때도 예, 그 어떠한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생각을 계속 돌리고 있다가 물리적인 오, 시간이 났을 때 옮겨 놓는 거죠. 짬이 쓰시는 겁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요? 짬짬이라기보다는 네. 짬짬이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음, 생각을 그렇죠. 하다가 계속 구상하다가. 예, 더 좋은 문장이 딱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멈추고 쓰는 거죠. 물리적으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사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저는 작가예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분리하지 않고 오, 계속 쓰기가 습관이 돼서 삶과 쓰기가 거의 같이 예, 가는.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리고 될 것 같아요. 작가와 의사의 그 경계가 사실은 딱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렇죠. 예, 그 네. 안에서, 생활 병원에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와 음, 뭔가 환자를 보거나 뭐 급박한 음, 상황에 처할지라도 뭐 생각을 다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럼요. 계속 그러면은 생각하죠.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든 기록이 또 되고, 어쨌든 제가 하는 생각이니까요. 그런 음, 것들이 또 작가로서의 행위니까요. 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소재라고 해야 될까, 주제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쭉 깔려 있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는 막 응급실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뭔가 물론 거기서도 사랑은 음, 존재해요. 작동해요. 음, 뭔가 의사가 환자를 살려내려고 하고 환자들끼리 서로 뭔가 삶에 대한 애착도 있고 애착도 결국은 네, 사랑이니까 사랑이죠.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글로 쓰다 보니까 음, 환자들이 죽어가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 거냐라는 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랑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면은 음,
일부러 옮겨 적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자연스럽게. 어. 그러니까 가령 뭔가 청소 노동자분이 뭔가 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도 그냥 돌아가신 그 장면을 그냥 끔찍하게 그냥 기술하면은 어떠한 다른 뭔가 그냥 끔찍한 글로 남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냥 뭐 뉴스라고 볼 수도 있고. 뉴스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그 실수로 그 동료를 깔아서 사고를 냈던 그 동료의 약간 뭔가 마지막 사랑이라든지 절별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 그런 저도 그래서 저도 몰랐지만 저 스스로는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 내가 사랑이 아니라면 기록하지 않아 왔었구나. 이번 책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다 뽑아서 기획을 해서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든 작든 이번 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란 주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쓰는 글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다가 내가 쓰는 방향을 아시게 되고 그리고 아예 그냥 정해놓고 쓰시게 된 거군요. 네, 결국은 이 사랑을 이야기해야만 이런 응급실을 기록하고 혹은 그런 현장을 기록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이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또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이는 환자들과 어떻게 관계 맺기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면 그거네요. 산책 만남. 다들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에게 질문하고 싶은 걸 보내주셨거든요. 우와, 그래서 여기 이렇게나 지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거네요. 와, 질문 내용이 많은데 골라주세요. 저희만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면 답답해 하셔요. 네, 여기 한번 골라볼게요. 우와, 남궁희 선생님, 힘들 때 버팀목이 돼주는 존재가 있나요? 와, 이거 좋은 질문이다. 저는 저희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많이 출연하세요. 제가 뺀 첫 책에도 맨 마지막 대목이 어머니가 갑자기 나오고 끝나는데 그 대목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작가 아들을 낳았더니 이 어쨌든 많이 사람들이 보는 책에 자꾸 거론이 예, 그 되는구나. 어머니로 출연하고 너무 좋으시대요. 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출연을 한 세 번쯤 출연을 하세요. 다수 출연. 네, 다수 출연. 그래서 특히 전화하고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버팀목이 돼주세요. 뭔가 슬픈 일 있어도 전화하면 다 받아주시고 기쁜 일 있어도 당연히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도 좀 주옥 같은 말씀. 네, 주옥 같은 말씀들로 적혀 있는데 물론 제가 좀 많이 잘 작가적으로 손보긴 했지만 좋은 말씀도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가까우신가 봐요. 네네. 보통 아들과 어머니는 좋기는 한데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랑 그리고 같이 놀아도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아직도 예, 그래서 어버이날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요리해 먹는데 요리는 제가 다 하거든요. 예, 어머니는 그냥 약간 좀 주방 보조해 주세요. 요리는 제가 다 하고 이렇게 너무 같이 이렇게 좋으시겠네요. 2학년 엄마 어때요? 뭐 이렇게 그런 거 놀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가까우시군요. 네, 버팀목이 되주는 존재. 단연코 어머니. 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도 더 더 볼까요? 뽑아보죠. 아래 있는 거 보겠습니다. 뜯어주시면. 네. 남궁희 선생님, 세계 테마기행 방송에서 보니까, 여기도 출연하셨군요. 네, 이번 1월에 나왔었어요. 두려움 없이 뭐든 잘 드시던데, 그럼에도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직 못 드셔본 음식 중에 드셔보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보셨던 여행지에서 이분 너무 질문이 많으시네. 네.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있다면? 자, 질문이 여러 개입니다. 질문이 복합적이네요. 좋아하지 않는 음식, 못 드셔보셨는데 드시고 싶은 음식,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제가 일단은 너무너무 잘 먹어요. 제가 그래서 저 약간 요새 먹방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먹방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진짜 복스럽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 음식을 만드시겠죠? 네,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계 테마 기행의 촬영을 갔는데 네. 사실은 의사가 가서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할 것도 아니고. 예, 뭐 누구 볼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네. 진짜 밥 먹는 것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잘 먹냐고 네. 막 국수 먹고 뭐 막 양고기도 많이 맛있다고 먹고 그래서 이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렇구나. 제가 정말 세계 다니면서 못 먹는 게 없이 너무너무 다 잘 먹었는데 네. 감 별로 안 먹어요. 감. 감. 예. 홍시가 왠지 저는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고 딱 그거 하나 못 먹는 그거 하나 안 먹는 것 같아요. 잘. 어머. 나머지는 거의 다 거의 드시는데. 세계 음식 중에 거의 못 먹는 게 없어요. 이야, 그럼 도전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으세요? 도전이요? 네. 도전 굳이 제가 거의 뭐 다 먹어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 먹어봐서 아, 별로 이제는 네. 도전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도전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맛있었던 것. 가장 맛있었던 네. 거 글쎄요. 근데 저 정말 여행지와 함께 소개해 주신다. 정말 다 맛있어서 음. 가장 특이한 걸 소개할게요. 네, 그러세요. 특이한 거 네. 제가 그 이번에도 신장 위구르였거든요. 네. 세계 테마기에. 근데 제가 신장 위구르 육류가 지방에 많죠. 육류가 많죠. 양고기 네. 육류가. 근데 14년 전인가 15년 전에 그 신장 지방에 그 가가지고 그 전 거의 주민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종류의 여행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겨울에 너무 추운데 네. 사람들이 그 추위를 이긴다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고 양 머리를 먹고 있는데 양 머리 중에 양 머리 고기가 아니라 양 뇌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양 뇌를 익혀서. 익혀서 먹어야죠. 어, 그래서 양 뇌를 꺼내서 이렇게 어디다가 판에다 익히는 게 아니라 그러네. 그 두개골 통째로 익혀요. 어. 그래서 양 머리 두개골을 그 머리통 안 연 거를 그대로 그냥 활활 탄 불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어요. 아. 그러면은 그 양머리가 이렇게 막 불타는데 네. 무슨 그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뭐 영화에 두개골이 불타는 네. 그런 오. 그거를 양머리 하나요 이러면은 그 불타는 양머리를 거기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줘요. 그 테이블 위에. 어. 근데 이 양머리 이제 그 동그랗게 열어주거든요. 어머나. 그러면은 안에는 그 두개골이 있으니까 안에는 그냥 알맞게 익어요. 아. 그럼 숟가락으로 그 양대 이렇게 떠 먹는 음식이었어요. 어떤 맛일까? 그냥 양뇌 그 약간 담백하고 그 입에 약간 네. 감기는 맛인데 어. 어쨌든 그 식탁에 오른 비주얼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양뇌 요리 먹었었거든요. 가셔서. 세계 테마기행에서도 실제로 많이 고단백이라서 많이 특히 양을 주식을 하는 데서는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끔찍한 문화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아니, 놀라워. 근데 그 불탄 양머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머리를 열어주니까 그 인상적이었어요. 맛없지 이야. 않았는데. 네. 네. 잊혀지지 않는 네,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음식. 그래서 이분이 뭘 아시네. 남궁민 작가님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네, 뭐 어디 봤어요 지금. 잘 아는 보신 거예요, 지금. 독자신 거죠. 네. 하나 혹시 저도 뽑아 하나 이제 제가 주시겠어요? 뽑아볼까요? 네네네. 그러면 요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와 그와 함께 갖게 된 마음가짐, 변화된 거. 사실 책을 집필하게 된 음. 계기랑 그에 함께 변하는 마음가짐은 음.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책을 언제 처음 책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대학교 때부터 했지만 그런가요? 그건 제 네. 생각이었고 그냥 혼자서 책 한 권 내봐야지 어디서 뭐 쓰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계속 평생 그냥 써왔던 거죠. 그래서 블로그에도 쓰고 뭐 페이스북에도 쓰고 뭔가 이렇게 습작 기간을 말하자면 오래 가졌죠. 저도 뭐 거의 뭐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니까 뭐 10년 넘게 그냥 저 스스로 계속 쓰고 무엇인가를 적어 왔었죠. 그러다가 레지던트 과정까지 끝나고 2015년에 네.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음. 연락이 왔어요. 음. 단행본을 내자. 음.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작가가 이제 내면 이제 작가 데뷔를 하는 세상에 책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책을 내는 사람으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첫 책 만약은 없다가 나왔고 2017년에 지독한 하루가 나왔고 등등 이제 작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내가 글 쓰는 게 좋아서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이 좋아서 나는 그냥 글쓰기 자체가 좋아서였다면은 글을 쓰고 이제 사람들이 읽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작가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 작가로서 이야기할 게 무엇인가?
자, 열사병이 위험하다. 위험함을 알리자. 아동학대 실태가 위험하다. 음. 아동학대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자. 그다음에 뭔가 작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손상된다. 이 작업장 노동자들의 끔찍함을 알리자.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인으로 내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계속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글 쓴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쇄도 아동보호단체에 그렇군요. 초판은 기부했었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글 쓰다 보니까 사람 마음가짐이 바뀌고 좀 더 선하거나 좀 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이롭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게 마음이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작가로 산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뽑아볼게요. 아, 이건 아마 저하고 같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말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데, 혹시 정윤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사실 아나운서 생활하면서 말을 잘해보고 싶어서 사실 책을 보기 시작했죠. 네. 책을 근데 읽으신 어떠셨? 계기가 다르죠. 어렸을 때 뭐, 문청의 꿈을, 저는 그런 꿈은 없었고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좀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소설 전도 읽는 걸 좋아하니까, 음. 특히 우리 국내 소설을 처음에. 음. 그래야 조금 더 표현이 그죠. 저희한테 맞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말은 생각을 정리해야지 사실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글 쓰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단지 조금 문법이 틀릴 수 있다는 거, 말로 하면. 네, 조금 자유로운 거. 그러니까요. 저도 네. 실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음. 있고 그냥 책 평소에 안 읽는 사람이 있으면은 말하는 태도라든지 쓰는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처음부터 달라요. 달라요. 그냥 다르다. 네. 그래서 정말 약간 석학들 강좌 이런 거 가보면은 다르죠. 어휘 그 몇 마디 얘기하는데 네. 막 그렇게 광채나시는 것 같아. 좀 이런 느낌 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뭔가 게다가 한 번 어떤 내용 같은 거를 글로 정리해서 다 써놓고 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되게 잘 말할 수 있게 돼요. 음.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 글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글쓰기가 결국은 도움이 많이 되고 음. 책 읽는 것도 당연히 도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분은 말을 잘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속속들은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책을 좀 느껴보셔야죠, 직접. 네. 네, 제법 안온한 날들 중에서 독자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으신 작가가 선택한 대목, 어떤 대목일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 책은 사랑 얘기답게 네. 제가 편지글을 3개를 실었어요. 음. 그래서 보시다가 이거 갑자기 웬 편지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진지하게 뭔가 누군가한테 사랑하는 대상에게 보내는 편지 글을 계속 뭔가 그런 형식의 글들을 써왔고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 글 중에 한 대목을 네. 같이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옛날에 일본에 그 나라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서 하루 산책을 하고 와서 첫 번째 글이네요. 네, 맨 처음 글이에요. 예, 네.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그 산책한 내용과 그 멀리 있는 당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돌아와 쌀쌀한 공기를 마시며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지금 제게 허락된 공간은 이 비좁은 침대 한 칸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곳은 제가 지닌 감정이 있는 공간이고, 제가 믿고 있는 공간이고, 제가 머물다 가는 공간이고, 제가 무엇인가를 기록해서 남긴 공간이고, 오늘 또 한 마리쯤 사고로 죽을 눈망울이 선한 사슴을 떠올리는 공간이에요. 이 감정은 미약하기에 언젠가는 소멸하겠지만, 그래도 기억해두고 싶어서 또 평범하게 사랑했던 옛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믿는 지금 사람들이 떠올라 저는 당신에게 편지를 써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랐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지치고 약해지면 누군가 나를 헐뜯고 비웃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제 자신을 완고하게 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 도시를 떠돌며 소원했던 것처럼 당신에 대한 마음이 계속 남아 당신을 그리워하게 되어 당신이 나를 향해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진돌이 아닌 뭉툭하고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주는 상상을 해요. 그걸로 저는 삶을 이어가야겠죠. 이 세계의 변방에 있는 침대 한 구석에서 당신의 둥근 손가락 같은 것을 그리워하면서 1300년간 영속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소멸하겠지만 제가 남긴 감정이 1300년 후 어느 변방의 침대에 가닿는 생각을 해요. 또 역사와 고고학과 눈이 큰 사슴과 도읍과 궁궐과 염원과 아름다움의 기적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탄생한 소원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견고한 모든 것을 떠올리며 당신에게 네. 그런 생각도 잠시 하면서 네. 들었습니다. 그런 게 또 예. 재미가 아닐까요? 당신 그러네요. 누굴까? 예. 뭐, 오늘 아마 들으시면서 이 대목을 내가 다시 한번 좀 책을 봐야 되겠다. 첫 번째 써주신 글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은데 남궁인 작가의 작가로서의 꿈은 어떤 꿈이 있으실까? 그냥 저 스스로 야, 네. 이 작품이면 됐어. 음, 야, 이거를 내가 세상에 내놨다. 내놔서 가져온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가치가 있었어. 음, 라는 책을 내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그게 꿈이에요. 막연한 꿈. 막연한 꿈 네.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왜냐면 처음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결국 내시게 되고 그렇죠. 예. 네. 마음을 먹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네. 예. 이루어지는, 네. 기다리고 소멸하겠지만, 네. 그래도 견고한 모든 걸 떠올리며, 네. 기대하겠습니다. 벌써 경인선 책거리 부고네어 산책 만남 2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건 또 조금 부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네. 자기 얘기를 할 기회라 부끄러웠지만,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질문들도 너무 잘 해주시고, 네. 그리고 책들이 있는 공간이라면 저는 언제나 마음이 놓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시간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끝으로 좀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지 못했지만 네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손을 들어서 인사하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러면 저희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